드리블로 상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은 주표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모시게 됐고, 한국인 최초로 UEFA 프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두루두루 코칭 경험을 하시고, 한국에서도 축구 코치를 하셨고요. 오동훈 코치님 모셨습니다. 박수! 동아대학교 체육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을 하진 않았고. 아, 졸업은 안 하셨어요?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우연한 계기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브라질에 뭐 피지컬 코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25살에 브라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졸업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학사를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근데 좀 제가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학교를 다니면은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아니, 수능을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 다니는 입시학원을 진짜요? 네,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와, 근데 브라질의 대학교라는 게 너무 생소해요. 어떻습니까, 브라질 대학? 일단 제가 이제 한국에 뭐 대학교 갔을 때 학구열이 좀 안 생겼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학문이라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교수님이 뭐 체육학개론 이런 책 가지고 이제 칠판에서 2시간 동안 필기만 하시고 맨날 집합이죠. 아, 집합이 있지. 뭐 싸대기 맞고. 뭐 물론 이제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갔는데 공부가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해부학, 생리학 이런 것도 배우고 예.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한가요? 되게 자유분방하죠. 브라질은 이제 나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쵸. 만학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아, 그래요? 그래서 뭐 50살 뭐 같은 공부하는 있습니다. 아, 같이 신입생인데 한 명은 이제 20살, 한 명은 50살. 머리도 쓰다듬고 막 어.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갔을 때 딴 건 모르겠고 이제 하나 딱 결심하고 갔던 게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놀라거나 그런 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가서 그냥 무조건 현지인이 하는 거를 놀라지 않고 무조건 따라 하는 거죠. 오, 아, 이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인사를 이제 볼키스 인사를 하니까 그런 걸 보면 놀라지 않는 거죠. 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아, 그럼 이제 그 같은 과에 여자친구들하고도 뭐 그렇죠? 왔어? 네. 그럼 좀 마음에 드는 친구 약간 입술 살짝 돌리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인사하는 스타일이 다른 친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볼하고 볼을 맞대는데 어떤 여자 동기는 본인의 입술을 볼에 이제 하는 거죠. 와.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 좀 예뻤습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캐나다 뭐 이런 쪽 갔다 온 친구들 보면은 브라질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브라질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거를 브라질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살았던 데는 파라나주라는 데 이제 꾸리치바라는 도시인데 백인들 비율도 되게 높고 폴란드,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아서 차갑고 조금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근데 보수적인 그런 거라 그래도 제가 이제 홈스테이 했던 집에 딸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 보는 앞에서 남편이 이제 무릎 위에 앉아서 이제 애정 생각을 하는 애정인가 거죠. 뭐예요? 키스 같은 거? 그러니까 키스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그러니까 뽀뽀하고 뭐 이제 뽀뽀하는 안고 느낌?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놀랐죠 저는. 와.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낯선 언어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책이나 이런. 네, 문법 공부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이제 밖에 친구들 나가서 또 거기 가서 연습하고 써먹고. 특이했던 거 중에 하나는 발음을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브라질 노래 같은 거를 이제 방에서 약간 좀 이상하죠? 아, 뭐 이상합니까? 팝송도 많이 하니까. 네, 노래 부르고 큰 소리로 뭐 책 소리 내어 읽기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축구팀에 포르투갈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브라질의 포르투갈어랑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어랑 어떻게 다르냐 이러니까 브라질이 식민지였고 이러니까 내 느낌에는 약간 얕보더라고. 브라질에도 계셨고 포르투갈에도 계셨는데 포르투갈의 차이가 큽니까? 크죠. 저는 사실 처음에 포르투갈 갔을 때 한 달 정도는 못 알아들었어요. 같은 포르투갈어인데도. 네. 그러면 이제 그 코치님의 말투를 보고 너 브라질에 바로 있었어? 알죠. 바로 알아요? 바로 저도 포르투갈어 하나 아는 게 까랄류. 이게 약간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시발입니까? 단어 자체의 뜻은 다른 게 있고 뭐 성기 이런 겁니까? 그건데 이제 그 이제 의역을 하면은 에이 제기랄 젠장. 뭐 이런 제가 레알 마드리드 훈련 영상 보니까 걔네들도 막 그 밀리탕이랑 이런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 브라질에서 이제 학사 공부를 하시면서 또 피지컬 코치를 당시에 좀 준비를 하셨었나 봐요. 원래 갈 때 이제 피지컬 코치를 되려고 간 거죠. 왜냐면 축구 선수를 안 한 사람이 한국에서 뭐 네네. 지도자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피지컬 코치 같은 거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피지컬 코치 실습이나 이런 것도 하셨는데 축구의 전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아서 좀 축구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다고 제가 인터뷰를 봤거든요. 뭐 처음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축구를 보고 뭐 이렇게 전술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네. 피지컬적인
그런 걸 이제 축구하고 좀 나눠서? 네, 나놓고 하는 이런 게 좀 많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거를 막 생리학 박사가 될 정도로 막 그쵸. 공부하고 이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축구 선수를 안 한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어요. 그때 네네네. 당시에 뭐 무리뉴라든지 아니면 보아스 감독이라든지. 2003년 4년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졸업하기 한 1년 전부터 네.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유럽으로 이제 가고 싶다. 아. 처음에 생각했던 나라는 이제 이탈리아를 아. 생각했었는데 이탈리아가 뭐 되게 뭐 명장들도 많고 그쵸, 네, 맞죠. 전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또 배워야 되니까. 또 배워야 되고. 여기 졸업하면 포르투갈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1년에 포르투갈의 스포츠 코칭 석사를 가십니다. 파쿨다지 데 모트리시다드.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네네. 잘 읽으시네요. 아, 진짜 맞아요. 여기가 이제 무리뉴 감독이 나왔던 대학원인가요? 네, 네. 뭐 졸업식 할 때 무리뉴 안 옵니까 여기? 졸업식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자주는 아닌데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와서 강의 같은 거 아. 해주고 그런 것도 네. 선배와의 대화. 그렇죠. 네. 이야. 네. 근데 무리뉴뿐만 아니고 무리뉴만큼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 이 대학에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 있죠? 칼로스 케이로스 아. 감독이 거기 케이로스도 여기? 네, 교수했었고 어허.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FC 서울 빈가다 감독도 여기서 교수였었고 원탑입니까? 포르투갈에서? 두 개 제일 두 개 좋은 중에 학교인 하나? 것 같아요. 아. 네, 포르투 대학하고 여기랑. 브라질에서 배웠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좀 학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제가 어디 예. 하니까 뭐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편러들 너무 많죠.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겪었던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뭐 모든 브라질 그다음 포르투갈 다 겪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걸 봤을 때 처음에 포르투갈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식견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아서 그게 짧은 기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뭐 브라질에 이제 뭐 물론 학부생들이었지만은 네. 이제 친구들이 저희가 있을 때 뭐 대화했던 수준이 이 팀이 최고다, 저 그치. 팀이 최고다. 그치 그거 이제 랜더비 봤어? 산초 드리블 쩔더라.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였는데 네, 이제 여기 대학원에 대학원을 가니까. 갔는데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좀 자괴감도 들고 많은 걸 배웠죠. 제가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물 1호예요. 거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살았던 친구가 몇백 개가 되는 걸 이제 넣어준 거예요. 각종 축구 전술 이론 자료가 담긴 거를 네. 이제 복사를 해서 외장하드에 딱 넣어서. 지금도 다 못 봤어요. 정말요? 그 친구는 뭐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축구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이제 되게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갔던 대학원에 도서관에 가면은 네. 학부생들이 쓰는 논문 이런 게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때 당시 이제 무링요 감독 이제 오른팔로 활동했었던 루이 파리아라고. 무리뉴 감독이랑 정말 오래 함께했던 수석 코치예요. 그분도 선수로서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고 대학생이었는데 바르셀로나 그쪽으로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무리뉴가 이제 마음에 들어해서 오른팔로 엄청 오래 활동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25살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썼던 거. 제가 알기로는 25점 만점 받은 건데. 와. 그런 게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 이제 복사돼서 있는 거니까 한번 저희 가서 복사해서 보고. 그럼 루이 파리아가 뭐라고 했는지 전술 볼 수 있군요. 주기화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거. 이분은 무리뉴의 픽을 받을만 하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까? 네, 논문이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제가 그 브라질에서 좀 느꼈던 갈증을 딱 한 방에 해소해주는. 유럽에서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명장들이 굉장히 많고 독일도 그렇고 한데 포르투갈도 이런 심도 높은 축구에 대한 논의들이 깊거든요. 뭐 전술 주기아도 비토르 교수님 그분한테서 나왔고 무리뉴로 인해서 한번 딱 흔들었고 왜 그렇게 포르투갈이 이렇게 수준 높은 논의들을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도 사실 포르투갈 1부 리그 보면 저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감독이 뭐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콘세이상 뭐 이런 사람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다 바브리거나 아니면 무명 선수 출신이거나 이런데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원래 그렇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말로는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뜨면서 이게 이제 축구판이 한번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이제 약간 이건 이제 다른 뭐 스포츠하고 관련된 건데 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잘하는 스포츠가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쇼트트랙도 잘하고 뭐 유도도 양궁도 잘하고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분산되는데 포르투갈은 사실은 축구.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데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한데 남자 아이들 중에서 상대적인 비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은 크로아티아도 뭐 인구가 한 4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네덜란드도 적고 우루과이도 적고 이런데 웬만하면 다 이제 축구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학생들 중에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 한국 같으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생명공학 그런 거에 정말 이렇게 깊이 빠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포르투갈에서는 또 그걸 축구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접근을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게 스페인은 엘리트주의고 포르투갈은 이제 실력주의다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스페인의 엘리트주의는 유명 팀의 감독은 유명 선수 출신이어야 돼. 근데 포르투갈은 무리뉴 감독이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닌데 엄청 성공을 하고 나서 포르투갈의 분위기가 싹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실력주의로 바뀐 거죠. 스페인도 근데 이제 파브리거 출신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긴 한데 비율로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같이 대학원 나왔던 동기생이 포르투갈의 이제 히오아베라고 이제 이브리거 감독인데, 친구가 이제 저희랑 같이 공부할 때는 어때 3부리그 팀 전력 분석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포르투갈 나오고 나서 6부리그 성인팀 감독을 한 거예요, 20대에. 예, 6부리그면 우리나라로 치면 K6 느낌입니까? 조기 축구팀 느낌? 조기 축구에까지는 아닌데 네, 조금 더 체계 있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감독을 했는데 8년 동안 6번을 승격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맡았던 팀 6부리그를 5부리그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바로 4부리그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부리그 팀 감독을 맡아서 또 4부, 3부 이렇게 2년 연속 승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프라라는 이제 3부리그 팀을 맡았는데 또 2부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승격을 못 시킨 게 이스토릴이라는 팀을 맡았는데 그때 3위 하다가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시오날 팀 맡아서 이제 2부에서 1부까지 또 승격을. 야, 완전 실력자네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가보려고 계획을 왜냐면 이제 그 감독, 코치 2명이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하고 지금도 엊그저께도 연락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부탁을 했었죠. 가서 나 이제 일주일 정도 구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승격 이런 거 관련돼서 민감해서 지금은 좀 그렇다. 너무 궁금하죠. 어땠어요? 학교 때 기억? 그 정도까지는 저는 뭐 생각을 못했죠. 그냥 뭐 똑똑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자체의 카리스마나 이런 건 느껴졌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강한 스타일은 아닌데 막힘없이 술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견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았다. 그렇게 포르투갈에서 이제 스포츠 코칭 석사 과정을 하시던 중에 스페인에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하러 가십니다. 왜 이 대학원을 안 마치고 미리부터 스페인에 넘어가신 거죠? 제가 사실 대학원을 너무 만족할 만한 그런 대학원을 들어가게 돼서 꼭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싶었는데, 브라질에서 제가 이제 그 꼬리치바라는 팀에서 실습할 때 프로 감독님하고 좀 코치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한국으로 이제 감독하러 간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대구 FC? 네, 모아시르 감독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 와서 본인의 통역으로 올 수 있냐 그런 걸 왔는데, 통역이 이미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단에서 이제 미리 내정한 사람이 있어서 구단에서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줬어요. 피지컬 코치 통역하고 가족들의 어떤 일상생활할 때 불편함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매니저 느낌. 그런 걸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절을 했죠. 그쵸. 이제 그건 원하는 또 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구단에서 어쨌든 지도자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코칭 스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갈림길을 선 거죠. 이 대학원 졸업장이 중요하냐 지도자 자격증이 중요하냐 생각을 하다가 대학원 졸업장은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 자격증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서 한 학기 마치고 또 바로 그냥 짐 싸서 넘어갔죠. 그럼 아예 그냥 그만두고 가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생각하시면 그 결정 굉장히 좋았지 않나요? 좋았죠. 그쵸, 뭐 그쵸. 타이밍도 잘 맞았고. 축구 현장에서 일하는 데는 사실 학사, 대학원의 졸업장이 사실 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라든지 어떤 장소도 있을 텐데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제 느꼈던 건 주변에 피지컬 코치들, 프로 코치들 보면은 명문대학교 체육학과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경력이 중요한 거지. 경력하고 얼마나 이제 감독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중단을 하시고 스페인에 자격증을 하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축구 코치를 양성하는 느낌이라면 거긴 좀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뭔가 매니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배운다고 해요. 전술, 기술, 훈련 방법론, 심리학, 사회학,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게 조금씩 다 배우는군요. 네네. B라이센스 들어갔을 때 교재를 줘요.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이제 만든 교재가 있는데 네 가지 이제 중심이 되는 그거는 이제 뭐 전술 기술은 축구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오고,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 피지컬 코치나 대학교에서 생리학 가르치시는 분, 나머지도 다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이. 네, 사회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사회학 배워서 뭐 이러겠지만은 대학교 사회학 가르치는 교수가 와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얕게 모든 좀 넓은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시험도 빡세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좀 왜 힘들었냐면은 코스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집중 코스가 있고 일반 코스가 있는데, 일반 코스는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10개월 동안 일주일에 이제 3일 하루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집중 코스는 스페인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즌 중인 사람들은 시즌 중에 못 하니까 시즌 오프 때 빨리 따버려야 되니까. 네, 오프 때 이제 뭐 2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냐면 언어도 안 되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P까지 따는데 몇 년 걸리신 거죠? 자격증을 완전히 받기까지는 7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P급 같은 경우는 또 현지에서 본인이 또 지도하는 팀이 있고 그래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예, 정기적으로 뭔가 우리 팀에서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어땠다 뭐 이런 레포트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저는 영국에서 이 비용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다른 아저씨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 소속된 팀에서 이 자격증 등록하는 그 비용을 내준 거야. 근데 난 내 생 돈이지. 스페인은 이제 별로 안 비싸거든요. 잉글랜드는 되게 비싸잖아요. 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제가 B 라이센스 할 때 이제 1075유로, 140만 원 정도. 100유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한 1200유로, 그 다음 거는 한 1300유로. 굉장히 싸네. P 라이센스 할 때 레알 마드리드 출신 프란시스코 파본이라고 파본 알죠? 네, 수비수. 뭐 같이 교육하고 있는데 똑같이 내는 거예요. 와, 파본이랑 같이 들었습니까? 네네. 와, 파본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단, 베컴, 호나우두, 라울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뛰었던 선수입니다. 지단 파본 정책이라고 많이들 그랬죠. 공격진에는 비싼 돈 들여서 스타를 영입하고 수비 쪽에는 이제 유스 출신 선수들을 싸게 쓴다. 파본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니까 겸손하고 전혀 뭐 거들먹거리고 이런 거 없고 저희랑 똑같이 교육받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축구도 엄청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화장실에서 같이 일을 본다던가 뭐 이런 에피소드 없었습니까? 거기 있을 때는 연락들 제가 막 하고 뭐 답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인간관계가 지속되려면은 그렇죠. 이게 급이 맞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먼저 연락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어떤 인맥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두 번, 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그럼요. 이제 거기서 좀 반응이 좀 그러면은 사실 좀 위축되죠,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이게 솔직히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버팅기면은 자격증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이걸 탈락하는 사람도 있나요? 끝까지 탈락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현지에서도 사실 그냥 많은 분들이 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언어죠, 언어. 거기 가서 그거를 듣고 하려면은 어거지로 좀 따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8세 이하 코치를 하셨는데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운영을 하는 네. 유스 아카데미입니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린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 G, H 막 이렇게 막 팀이 엄청 많고 많죠. 진짜 이게 뭐 유스 소속이다 이 정도 되려면 그래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유스 아카데미는 아틀레티코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보긴 힘들겠군요. 아니 있죠. 있습니까? 5년, 10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의 그 색깔이 딱 있어요. 시메오네 느낌의. 근데 뭐 시메오네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뭐 루이스 아라고네스 감독이라든지 막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항상 이제 죽기 살기로 뛰고 강하게 끝까지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오면서 이제 더 극대화된 거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이제 어린 연령대부터 최고의 선수들 해서 기술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돋보이는 친구들이 많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스 연령대 보면 흑인들도 되게 많고 이제 강하고 빠르고 다이렉트 축구 같은 그런 거를 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니온 아다르베 이 팀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죠? 후배님 A면 이제 유스 팀인데 이 팀은 어떤 팀입니까? 유스 팀을 제외한 팀 중에 이제 최상위권 팀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 마드리드에 이제 고등부 리그가 1부 리그부터 6부 리그까지 있는데 와, 고등학생들 리그가 6부 리그까지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러니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지. 스페인에서 이제 이 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거를 보려면은 각 연령대별 팀이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를 보면 되는데 10세까지는 승강제가 없는데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승강제가 생기는데 5학년부터 이제 4부 리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카테고리 그게 1부 리그에 속해 있으면 이제 되게 좋은 팀이고. 좋은 팀인 거죠. 와,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팀은 다 연령별로 있죠. 1부 리그가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K7 리그 이제 정착되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스페인은 이미 어린애들부터 승강제가 이러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떤 내 위치도 알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누가 이제 주입하는 그런 승부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승강제가 없고 다 같은 레벨에서 뛰다 보니까 본인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뭐 운이 없어서 그렇지 막 내가 이것만 좀 되면 내가 쟤보다 잘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럽 내에서 이제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잘하는 애들,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잘하는 애들, C 같은 경우에는 5학년 못하는 애들, D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막 4학년 때 겁나 못하던 애가 5학년 때 겁나 잘해졌어. 그럼 또 A팀으로 콜업이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되게 냉혹한 세계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엄청 어릴 때부터. 네. 이 아다르베라는 팀이 프로사나 유스팀은 아니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팀이었는데 이 코치님들은 풀타임 잡입니까? 아니면 파트타임 잡입니까? 풀타임 잡이 될 수가 없죠. 풀타임
진압이 되려면은 1부 리그, 2부 리그 이제 코칭 스텝, 3부 리그 감독 정도.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팀 감독할 때 받았던 금액이 250유로, 한 30만 원 정도. 아, 한 달에? 네네. 아, 정말 그걸로 이제 생활하긴 힘들겠군요. 그렇죠. 아니, 뭐 그때 뭐 월세나 냈죠. 아, 그럼 우리 코치님도 지도자 자격증을 쭉 하면서 팀에서 경험도 쌓으시면서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일도 하시고 그랬던 겁니까? 평상시에 일을 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는 팀을 하나만 맡는 게 아니고 2개, 3개 이런 게 가능해서 초등학생들 하고 예. 또 어디 뭐 여자 팀을 하고 이러면은 2개 받으면 250 하면 뭐 500유로잖아요. 그러면 250유로는 이제 반값 내고 나머지 250유로는 식사비 하고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애들 와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러면 통역 같은 거 해주는 그런 거 해서 이제 뭐 한 일주일 뭐 열흘 해서 받으면 그거 이제 또 그 과정 몇 개월 쓰고. 아다르베에서 일하실 때 오스카 감독님 이분한테 굉장히 또 좋은 영향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분이 그러면은 이 팀의 최상위 팀의 감독입니까? 나중에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 갔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할 때는 고등학교 B팀 감독이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A팀 감독을 하고. 아, 그러면 고등학교 팀 중에 A, B, C, D 팀이 있다고 하면 팀마다 감독이 다 달라요? 다르죠. 네. 와. 그러면 엄청난 조직이구나. 팀이 뭐 한 30몇 개 정도 되죠. 야, 근데 그 팀마다 감독들이 다 있고. 네네.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 오스카 감독님한테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옆에서 딱 보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막 예를 들면은 중학교 이제 2학년 팀이었는데 다음날 시온 팀하고 경기가 있는데 금요일에 훈련을 이제 대충 하니까 뭐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뭐 공을 뻥 찼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미친 듯이 막 하는 거죠. 이호대 뿌따.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약간 좀 계산을 해서 계산하면서. 하나가 일화가 있었는데 이 감독이 아스지에 떴어요. 아, 스페인 아스지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유명한 신문입니다. 이제 스페인의 고등부가 이제 그게 있어요. 코파델레이 지역별로 2등까지만 나가고 3등끼리 해서 포인트 보고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비기고 있다가 거의 끝났는데 우리가 반칙 하나 당했는데 안 주고 역습했는데 이게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 저희 그거였죠. 테크니컬 에어리어 드리블로 상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감독이 들어갔어? 들어가서 공을 차버린 거예요. 감독은 우리 파울 왜 안 불어주냐 이런 느낌으로 항의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거 공을 찬 거예요? 플러스 이제 막으려고 역습 그냥 막으려고. 막으려고 한 거죠 그냥.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참 창피하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뭐 구단에서는 뭐 크게 언급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도덕적으로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너네한테 승점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나는 다음에도 10번이고 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이 이제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야. 물론 이제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는 청소년기에 있는 선수들한테 교육상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선수들한테 마음을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라도 해서 이겨야 된다. 지기 싫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약간 이런 오기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욕먹어도 되니까 나는 너네들 위해서 이런 행동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저희 아들이 70일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스페인 축구 유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거나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 아, 정답이지 뭐. 왜냐면 도피성으로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비성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한국에서 실력이 안 돼서 밀리는 애가 이제 어떻게 스페인에서 되겠어요. 인종차별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작다는 거죠. 아, 네, 니거 작다고? 네. 아, 이거 아닌데. 그다음 한 번은 뭐 버스 정류장에서 느닷없이 어깨를 팍 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그런 거 당하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큰 사람이었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목을 잡아서 이렇게 땅바닥에 눕힌 거예요. 갈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은 버스를 타갖고 저 옆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팔꿈치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약간 장난식으로. 처음에는 화도 나고 욱하면은 옆에 브라질 친구들이 브라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총 맞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그러면 이제 그냥 저한테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지 사는 게 좀 편해지죠.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코치님 인터뷰 기사에서 스페인에 건너가고 3년째였던 2016년 들어 어느 날 선수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화가 났다. 선수들의 부모들, 다른 운동장에 이제 선수들까지
기술까지 다 있는데 속사포처럼 모진 말을 쏟아내며 열을 올렸다. 내가 몰두를 하니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표출됐던 것이다. 몰두하면 주변 요인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스스로 위안 삼고 변명 삼는 핑계일 뿐이다. 그게 사실은 막무가내로 그냥 극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브라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면은 쭈뼛쭈뼛거리고 자신감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뭘로 분석을 했냐면은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언어적인 능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날에 일하게 되면은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전부 스페인 사람인데 저 혼자만 동양인이니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나 보면은 스페인에 왜 저 중국인 와가서 왜 우리 애들 가르치고 있냐 이런 혼자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거를 거죠.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뭐 비선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된 게 적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항상 처음에 모방이니까 다. 이날 훈련하다가 팍 터진 거예요. 아, 열이 받으셨군요. 애들 태도에. 근데 이제 이게 탁 터지는데 진짜 화가 나서 쏟아내는 거죠. 이상하게 또 그날따라 말이 버벅거리는 게 아니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날 있다? 집에 돌아가면서 아 오늘 안 절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아 이게 브라질에서 내가 언어가 안 돼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쭈뼛쭈뼛 거렸던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느꼈구나. 네,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하게 된 거죠. 오스카 이런 감독하고 일할 때 그 친구 진짜 발가락 떼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막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실력의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제가 만약에 걔보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라커룸 장악도 잘 되고 내가 외국인이지만 되면은 아 이거 안 되네 이럴 할 텐데 현지에서 어떤 지도하는 그런 스페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뒤로 하고 2018년에 서울 이랜드 코치로 가시게 됐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 팀 감독 자리를 이제 공개 채용을 해서 제가 거기 지원을 했어요. 가서 면접을 보고 했는데 채용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팀 코치로 채용이 됐죠. 야 어땠습니까? 거기서의 어떤 경험은 한국 고등학생을 이제 지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합숙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유럽처럼 그냥 집에서 각자 와서 훈련받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이 차이는 못 느꼈어요. 네. 제가 만약에 합숙하는 일반 팀에 갔으면 문화 충격 받았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랜드에 계시다가 몸담으셨던 아다르베 팀의 이제 3부 리그로 다시 이제 가십니다. 그게 그 오스카 감독이 콜한 겁니까? 아니 뭐 콜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쉬고 있다가 연락을 했죠. 제가 스페인 3부 리그 코칭 스텝에 들어가서 이제 일해볼 경험은 사실 없잖아요.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이제 연락해서 그냥 간 거죠. 인턴 코치처럼. 급여만 안 받았고 일은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하고. 어떠셨습니까? 여기에서의 경험. 확실히 좀 뭔가 프로랑 비슷합니까? 그렇죠. 이 친구랑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때보다 쓰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더 많고 분석관도 있고. 분석관은 있었어요. 그러면 스페인 3부 리그 선수들은 나이대가 좀 어린 친구들인가요? 좀 복합적이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임대원 선수 30 중반 정도 되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감독이 제가 축구적으로 좀 배운 것도 있는데 열정에 대해서 사실은 또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죠. 왜냐면 한번 일요일 아침에 한 7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축구 보러 가죠. 한 10시 경기 하나 보고 이제 끝나면은 햄버거 하나 먹고 또 12시 경기를 또 봐요. 무슨 경기? 고등학교 리그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한 4시에 또 경기가 있어서 그걸 또 보고 또 7시에 성인 오브리그 팀 경기 저녁에 있으니까 그거 보고 미쳤구나 축구에. 그러니까 이론 뭐 열정 다 안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런 친구도 고등학교 뭐 하고 이러니까 그분도 지금 어쨌든 3부 리그가 있습니까? 그때 3부 리그 하다가 경질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여자 성인팀 감독. 아 진짜요? 와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 야 그럼 진짜 TV에 나오는 감독들은 진짜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 중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없다. 오스카 감독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비선출 지도자를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이 일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막 무린요 보고 막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멋있어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거를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99.9는 무리뉴 보고 갑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감독, 초등학교 코치, 학원 축구와 이런 축구계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예스라고 하는 친구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준비가 일단은 돼 있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한국의 요즘 유소년 클럽팀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팬시한 드리블 마스터리 훈련, 무브먼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까지 해가지고 다 정해놔가지고 튜토리얼 영상을 만드는 거야. 10번까지 마스터했어? 그럼 11번. 11번 마스터했어? 12번. 이러면서 애들이 줄 서가지고 그걸 똑같이 동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페인팅 동작이
명확하게 이게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 하는 데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막 유럽 유명한 구단에서 이 친구들 데려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약간 유행이 됐나 봐요.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기술이 좋다는 거는 저는 뭐 해는 안 된다고 봐요. 해가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실전적인 그런 부분하고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너무 이런 기술 습득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몇 개의 기술이라도 실전에서 본인이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기술 연마하고 전술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뇌라는 게 어릴 때부터 발달을 시켜줘야지 기술하고 달리기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전술을 배운다? 그거는 어린애들한테 너무 복잡한 전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기초가 되는 기둥 같은 전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 라인 만드는 거, 1대1 마킹하면 뒤에 누군가가 커버해줘도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발달을 시켜놔야지 이제 나중에 보아가 안 걸리지 갑자기 막 이제 고등학교 돼서 막 전술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축구 관련 책을 추천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술이나 막 이런 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포르투갈 넘어갔을 때 읽고 이제 축구에 좀 눈을 뜨고 되게 충격받았던 책이 무린요 왜 뭐 그는 그렇게 많은 승리를 하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번역하자면 그런 책이 있는데 무린요가 이제 기존의 축구계 관행을 타파했던 그런 몇 가지 프리시즌 때 되면은 계곡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양보다는 질 그런 내용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조금 약간 배고픔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지식에 대해서 뭔지는 몰랐는데 거기 가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거죠. 근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는 좀 쉬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냥 일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지식들이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일했던 것도 정리도 좀 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이 그냥 사는 스타일이라서. 어찌됐든 축구 지도자로서의 삶은 계속 사실 예정입니까? 네,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자 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좋아하는 거는 지도자인데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일 하냐, 뭐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 코치님한테 감명받았던 부분이 코칭 경험을 해외에서 10년 하시고 뭐 자격증도 굉장히 어려운 거 따시고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보통 세상에 자신을 알리려고 할 테지만 나는 내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관심을 받아도 내 능력이 부족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유명무실하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이게 뭐 있어 보려고 멋있어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맥가 운을 해서 단기적인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제가 잡고 길게 가려면은 어쨌든 제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흔쾌히 응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노출되는 걸 좀 극도로 좀 꺼리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 그러니까 축구를 되게 좋아했던 한 명의 소년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엄청나게 그 친구들의 인생에 지금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엘리트주의, 포르투갈의 실력주의 얘기했는데 무리뉴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포르투갈이 실력주의로 바뀐 거거든요. 코치님이 한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셔서 우리나라도 실력주의로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연락 한번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a ha ha.